안녕하세요. 프리윈드입니다. 오늘은 2월 21일 수요일이에요. 어제는 3일 연속 주말을 휴일을 보내고 출근한 첫날이었어요. 월요일이 프레지던트 데이라고 공휴일이었기 때문에 하루를 쉬었거든요. 3일을 쉬면은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저한테는 꼭 그렇게 좋지만은 않습니다. 예약 환자를 보는 어떤 클리닉에서 일을 한다면 하루 쉬는 만큼 그냥 쉬는 건데, 저처럼 입원 환자분들을 관리하는 포지션은 3일 놀고 가면 그 3일 동안 쌓인 일을 복귀한 날 다 해야 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게 논다고 해서 공짜로 노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3일 일할 거를 하루에 우겨 넣어서 미친듯이 일하는 대가로 3일을 쉬는 거죠. 그래서 저는 3일 휴가가 3일 주말이 있는 날은 좀 긴장을 빡 합니다. 왜냐면 돌아갔을 때 너무 힘들다는 걸 알거든요. 게다가 지금 제가 맡은 병원에 환자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운 수의 환자분들이 돌아가 계신데 그거를 언제까지 지금 해야 될지 걱정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어제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왕복 2시간을 운전을 해야 되거든요. 안 막혔을 때 왕복 2시간, 총 운전거리 144km. 그래서 그렇게 출퇴근 시간까지 포함해서 어저께 아침에 일찍 출근해가지고 하루 종일 환자분들 보고 의료 기록을 다 할 시간이 없으니까 너무 바빠가지고 환자분들을 일단 막 보고, 왜냐면 사방에서 그 3일 동안 쌓인 일을 하려니까 이쪽 환자가 너 좀 보자 그런다, 저쪽 환자 가족이 너랑 얘기를 해야 된다고 한다, 이 환자 지금 상태가 안 좋다, 빨리 와서 좀 봐달라,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애니메이션에 일라스틱 걸이라는 게 있어요. 일라스틱 걸. 그래서 막 여기저기 잡아당기면 쭉쭉 팔다리 늘어나는 그 캐릭터 있는데, 제가 일라스틱 걸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힘들게 일을 하고 집에 와서 이제 남편님이 해주신 음식을 눈으로 먹는지 코로 먹는지 모르게 막 미친듯이 그냥 일단 배만 채우느라고 먹고, 그리고 당장 이제 의료 기록 시작했는데 밤 11시에 끝났어요. 힘든 날이었습니다. 빡센 날이었죠. 그래서 근데 어저께 참 출근길에 이렇게 그렇게 3일 연속 휴일을 보내고 일을 갈 때는 이제 쌓여있는 일이 얼마나 많을지를 아니까, 짐작을 하니까 무서운 위험한 롤러코스터를 탈 때 시트벨트 매는 심정으로 출근을 하거든요. 그때 얼마나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두근두근하고 약간 공포스럽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제가 어저께 그런 마음으로 출근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긴장을 좀 풀어보려고 카메라를 켜고 막 떠들었어요. 한 20분 떠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나머지 시간에 이제 음악 듣고 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영상이 4배속 5배속 타임랩스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찍혀서 하나도 목소리도 녹음도 안 되고 약 한 20분 동안 한 게 한 2분 정도로 축약돼서 이렇게 막 촬영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어저께 수다를 떨었던 얘기를 다시 하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요즘 미국도 젊은 분들이 많이 직업 마켓, 잡 마켓이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우호적이지 않은 고용시장이기 때문에, 고용시장 드디어 생각났다. 고용시장이기 때문에 젊은 분들을 생각하면 좀 마음이 좀 아프고 미안하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다가 남편이랑 그런 얘기를 하다가 제가 취업할 때 생각이 난 거예요. 사실은 저는 미국에 올 때 원래 우리 부모님이 미국으로 이민 오실 때 제가 그때 21살이 안 됐을 때였어요. 한 달만 더 있으면 21살이 되는 상황인데, 21살부터는 이민법상 성인이기 때문에 제가 따로 영주권 수속을 해야 되니까 또 한참 시간이 걸리지만 부모님
그때는 21살 아래이기 때문에 미국 이민법상 미성년자라서 부모님을 따라서 미국으로 그냥 영주권 수속 따로 없이 곧장 와서 이민 영주권 수속을 할 수 있는 케이스였어요. 그런데 저는 미국에 오고 싶지 않았거든요. 저는 한국에서 살고 싶었어요. 정말 한국에서 살고 싶었어요. 미국에는 놀러 오거나 무슨 공부하러 오거나 뭐 이러고 싶을 수는 있는데 살러 가고 싶다는 생각은 전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안 갔어요. 이렇게 부모님한테는 학교를 마치고 가겠다는 핑계를 대고 안 갔죠. 그렇지만 제 마음속으로는 안 가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나중에 결국엔 미국에 오게 됐지만, 근데 그 미국에 오게 된 이유 중에 두 가지가, 제가 그때 90년대 초반이니까 한국 고용시장이 굉장히 좋을 때였는데 제가 취업이 절대 안 됐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충격받은 게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우리 부모님이 연세가, 특히 아빠가 연세가 많으셔서, 아빠가 그때 나이로 한 69살 되셨는데 옆에 자식 하나 없이 타국에서 두 분이서만 사신다는 게 되게 마음이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언니들은 결혼해서 움직이기가 쉽지 않으니까, 거의 불가능하니까 싱글인 내가 가야겠다 생각하고 온 것. 그게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때 취업을 하려고 할 때 제가 이제 한국에서 나름 그래도 괜찮은 학교, 괜찮은 전공을 했거든요. 지금은 그 전공 아마 안 팔릴 거예요. 근데 그때는 그 전공이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졸업을 하고 취업을 하려고 이제 입사 지원서를 내는데, 그때는 제가 너무 건방졌어요. 저는 세상에서 제가 제일 훌륭한 줄 알았거든요. 세상이 다 우스웠습니다. 이 세상은 맘만 먹으면 내가 다 접수할 수 있어. 이런 마음가짐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왜냐면 이제 제가 저희 집이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는 학교 매점에서 계속 쉬는 시간, 점심시간, 뭐 오전에 뭐 조회 시간, 수업 끝나고 뭐 자율학습 시간 등등, 하여튼 틈만 나면은 학교 매점 문을 열고 판매를, 빵도 팔고 뭐 사이다도 팔고 막 그런 거 하는 거, 이제 돈 받고 이제 말하자면 캐시어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거를 하면서 근로장학금이라고 해서 학교 등록금의 절반을 받았어요. 지금 생각하면 노동 착취예요. 얼마나 한다고, 제가 얼마나 일을 많이 했는데 등록금 다 줬어도 되는데 그걸 절반만 줬어요. 근데 그래도 그때는 그게 되게 고마웠거든요. 하여튼 그래서 겨우 이제 고등학교도 졸업하고, 대학교도 제가 이제 집이 어려우니까 장학금 받으려고 하향 지원을 했는데, 제가 너무 무식해서 하향 지원을 하려면 더 해야 된다는 걸 몰랐어요. 그 정도면 나는 충분히 하향 지원을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장학금 받으려고 안 됐죠. 그래서 하여튼 anyway 열심히 과외도 하고 온갖 알바를 다 했어요. 우리 부모님이 미국 가신다면 더더욱 제가 엄마 아빠가 돈을 보내준다 그래서, 생활비 보내준다 그래서, 아니 이제 내가 나이가 몇인데 내가 알아서 살겠다, 부모님이 미국에서 힘들게 버신 돈 그거 보내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선 제가 다 했어요. 신문도 돌리고 온갖 알바 다 했어요. 과외도 했지만 티셔츠 공장 가서 프린트 티셔츠 나렴 프린트하는 것도 해봤고, 그 더운 여름에 비닐하우스 안에서 페인트 냄새 맡아가면서 그것도 했고, 또 뭐 했지? 하여튼 되게 많은 알바를 했어요. 길바닥에서 그때 페페올림픽 때 잠실 주경기장 앞에서 무슨 잠실 경기장 올림픽 사진 그거 판매하는 것도 하고, 그때 제가 제일 많이 팔았어요. 제가 제일 많이 팔았습니다. 하여튼 근데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고, 그리고 대학교 1학년 2학년 때는 그때 부모님이 일본에 계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일본에 갔었어요. 저는 그때 친구들이랑 술 먹고 싶으니까 안 가고 싶은데, 그때 부모님이 저희 생활비를 보내주시던 상황인데, 아니 그냥 생활비 보낼 돈으로 비행기표 사주시니까 와 있어라, 엄마 아빠 옆에 와 있어라 하니까, 물주가 오라는데 어떡합니까? 가야죠. 그래서 일본에 갔는데, 가서 뭐 제가 뭘 하겠어요. 아는 사람도 없고 돈도 없고, 돈이라도 있으면 놀러 다니기나 하지.
그래서 그때 그 일본 식당에서 설거지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제 아는 분이 소개를 해주셔서 갔는데, 거기가 어디 있었냐면 일본 동경에 도쿄에 그 비행기가 아니고 지하철 타고 가다 지하철 그 역 중에 도요조라고 있어요. 동양정이라고 한자로는 읽어지는데 한국식으로 하면 도요조라는 역이 있습니다. 거기서 내리면 그 사거리가 있는데, 그 딱 내리자마자 사거리인데, 사거리 코너에 2층에 유니언 익스프레스라는 식당이 있었어요. 무슨 그 피자도 팔고 휘라프라고 그래가지고, 휘라후? 그 일본 사람들은 휘라후라 그래요. 그거 이태리식 볶음밥? 그것도 팔고 돈가스도 팔고, 그런 그냥 일반 식당이에요. 거기서 제가 설거지 알바를 했어요. 그 주방 말을 잘 하지 못하니까 서빙은 못하고 주방에서 설거지를 했는데, 그때 제가 20살이었는데 그 부엌에서 저 주방에서 일하시는 아저씨, 무슨 뭐 셰프나 이런 분들은 다 젊으면 40, 보통 50대 이런 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저를 귀여워해 주셨으니까 뭐 일하는데 크게 힘든 건 없었는데, 엄청나게 점심시간에 들어오는 접시를 맨손으로 닦았던 기억이 납니다. 고무장갑을 끼라고 했는데 고무장갑을 끼면 손이 답답하고 불편하고 빨리빨리 안 되니까 그냥 맨손으로 그걸 했어요.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근데 그때 낮에는 일을 하고 저녁에는 와서 그 박성원 일본어 책을 보고 공부를 하고, 거기서 배운 말을 그 다음날 일하러 가서 써먹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어를 엄청 배웠어요. 그래서 일상생활에는 거의 무리 없이 통역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으로 일본어를 성장을 했어요. 일본어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때 일하면 좋은 게, 그 다음에 방학 때마다 가가지고 3번 방학을 제가 일을 했어요. 3번 방학을 가서 2달 정도씩 일을 했는데, 그렇게 2달 일을 하면 그때는 엔화가 되게 셀 때였기 때문에 그 2달 일하고 온 돈으로 한 학기 등록금이 마련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되게 좋았죠. 하여튼 그랬는데, 그렇게 다양한 알바를 하면서 제 학비를 제가 대고 제 생활비를 제가 대면서 졸업을 했기 때문에, 저는 저 자신한테 굉장히 자부심이 있었어요. 나는 생활력이 강하고, 나는 어디다 갖다 놔도 살 수 있는 사람이고, 나는 내 운명을 개척하는 사람이고, 나는 불평하지 않고, 나는 남자들하고 붙어도 이길 수 있고, 이런 식의 어떤 그 어마어마한 그 자신감? 이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이제 다 회사 지원을 할 때 자기소개서를 쓰는데 거기다 다 쓴 거예요. 나는 이렇게 살아왔다, 내가 다 할 수 있다 라는 식의 어떤 그 자신감이 그 당시에는 아마 별로 좋게 보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별로 좋게 보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 처음에는 제가 너무 건방져가지고, 그때는 저는 이제 나는 그리고 또 대학교 4학년 때는 강원도 고성에서 열린 세계 잼버리 대회 영어 통역으로 차출을 갔었는데, 영어 통역으로 갔다가 거기 일본 보이스카우트 연맹 분들이 오셨는데, 영어를 할 수 있는 분이 제 또래 남자분 한 분밖에 없고, 나머지 연세 좀 많으신 연맹 고위 관계자분들은 영어를 못하니까 일본어 통역을 갑자기 해달라고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와 있는 사람들 중에 혹시 일본어 할 줄 아는 사람이 있냐 그러는데 이제 아무도 없고, 저는 사실은 영어 통역을 간만에 하고 싶어서 일본어 한다는 말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저랑 같이 갔던 대학교 동기들이 얘 일본어 되게 잘해요 하고 일러 바치는 바람에 제가 그분들 따라다니면서 이제 계속 일본어 통역을 했는데, 이제 그런 내용도 자기소개서에 넣어가면서 나는 이렇게 능력 있고 나는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실제로 그때 제 마음가짐이 그랬고요. 저를 데려가는 회사는 정말 운이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너네 누가 됐든 날 데려가는 회사는 운 좋은 줄 알아. 내가 가주는 거야. 나 같은 훌륭한 인재가 가주는 거야. 막 이런 마음가짐? 그런 마음가짐으로 있었으니까 중소기업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대기업만 원서를 냈어요. 근데 보면은 이제 다들 마지막 면접은, 최종 면접은 한 지원자 7, 8명이 쭉 들어가요. 한꺼번에 들어가면 앞에 여러 명 면접관들이 앉아있고, 그분들이 이제 하나씩 질문을 합니다. 한 사람씩 질문을 하고, 질문을 못 받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웃기는 게 이렇게 쭉 들어가잖아요. 그럼 7, 8명 들어와서 면접자들이 7, 8명 들어와 있는데 면접관들이 저한테만 질문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뭐 딴 사람들은 그냥 들어가서 자기 이름하고 수험번호 얘기하고 그 다음에는 한마디도 질문을 못 받고 나가라고 할 때까지 그냥 서 있다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친구들이 저를 되게 부러워했어요. 야, 넌 그렇게 질문을 많이 받는 거 보니까 너한테 되게 관심이 많은가 보다. 넌 되겠다. 난 질문 하나도 못 받았으니까 나는 취업 안 되겠네 하고서 되게 서운해했는데 결과는 저는 떨어지고 질문 한마디도 못 받았던 제 친구들이 다 합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제 자기소개서를 보고 그 당시로서는 보기 힘든 그 캐릭터니까 되게 신기해서 질문은 많이 했지만 채용을 해서 일을 시키고 싶지는 않았던 캐릭터였던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대기업 넣었던 것들을 다 최종 면접까지 가고 다 떨어집니다. 충격이 컸죠. 와, 이 멍청한 놈들 나를 못 알아보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래, 할 수 없다. 그럼 내가 중소기업을 봐주지. 막 이런 마음으로 중소기업에 서류를 넣었는데 중소기업에서도 중소기업은 아예 그냥 면접 보러 오라는 말이 없어요. 그래도 대기업은 최종 면접까지 다 갔는데, 서류 통과하고 최종 면접까지 다 갔는데 중소기업은 오라는 말이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랜드라는 곳에 최종 면접까지 가게 됩니다. 이랜드가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엔 되게 유명했어요. 길바닥에 되게 많이 있는 그 옷가게였어요. 그러니까 캐주얼한 옷을 만들어 파는 기업이었어요. 뭐 티셔츠, 뭐 맨투맨 티셔츠, 청바지, 뭐 등등등. 근데 최종 면접에 제가 면바지를 입고 갔습니다. 그때는 다들 그 예쁜 정장 옷을 입고, 특히 치마는 거의 다 미니스커트였죠. 그걸 입고 출근이 아니고 면접을 가는 그런 복장이었는데 저는 그냥 면바지를 입고 갔어요. 그랬더니 그 최종 면접에 갔을 때 면접관이 저한테 왜 다른 사람들하고 같은 그런 정장을 입지 않고 그런 면바지를 입고 왔습니까? 라고 말을 했어요. 그때 제가 그랬죠. 이랜드는 이런 옷을 파는 회사 아닙니까? 제가 파는 옷을 제가 먼저 사랑하고 애용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소비자들에게 이런 옷을 팔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말을 했어요. 당연히 떨어졌죠. 절대로 채용이 안 됐습니다. 하여튼 그때 이 얘기를 하면은 제 친구들이 그런 소리를 해요. 시대를 잘못 만났다고. 요즘 같으면 오히려 되게 좋아할 거라고. 글쎄요, 모르겠어요. 제가 한국에 안 살은 지 너무 오래돼서 한국의 시스템을 모르니까. 근데 하여튼 뭐 시대를 잘못 만났든 잘 만났든 간에 하여튼 그렇게 해서 저는 취업을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학원에서 강사로 일을 하면서 일단은 이제 학원 강사로는 잘 팔렸으니까 돈은 잘 벌었는데 좀 뭔가 억울했죠. 내가 왜 취업이 안 됐을까 하는 생각을 하니까 너무 억울하고 분했어요. 그래서 이 거지 같은 나라, 나를 알아봐 주지도 않는 이 거지 같은 나라 내가 버리고 미국에 가겠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결국 그래서 이민을 결심하게 된 거죠. 우리 부모님의 나이도 있었고. 그래서 하여튼 5년 정도 걸렸어요. 영주권 수속하는데. 그래서 이제 미국으로 오게 됩니다. 여기 와서도 뭐 고생 엄청 했죠. 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열심히 잘 살아서 정말 저는 너무 운이 좋았어요. 너무 운이 좋았고 너무 많은
그걸 그때 몰랐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어떤 그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고 손해봤던 부분들에 대해서 되게 억울한 게 있어요. 아, 그거 알았으면 내가 그때 마음고생 그렇게 안 해도 됐을 텐데. 근데 결국은 그게 인생인 것 같아요. 그렇게 배워야만 결국 그 힘들게 그 수업료를 내고 배워야만 그 단계를 넘어설 수 있는 것 같아요. 마음속으로 이제 그런 생각을 가끔 하죠. 지금 내가 아는 걸 우리 아들이 다 저 머릿속에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왜냐면 나처럼 시행착오 안 하고 나처럼 사람한테 좀 아프지 않고 살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데 또 그렇죠. 다치지 않고 어떤 생채기 하나 없이 사는 삶이 과연 그렇게 좋기만 한 삶일까. 그거는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너무 안온하고 안전하게만 사는 삶은 과연 건강한 삶일까. 하여튼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고 이제 기도를 해야죠. 제가 기도를 잘 많이 안 하고 이렇게 좀 그런 지가 좀 됐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하나님께 대한 어떤 믿음에는 차이가 믿음은 변하지 않았는데 어떤 세상적인 환경 때문에 좀 많이 힘들었었어요. 근데 요즘 좀 제가 여러 가지 위로를 받는 것 같습니다. 이상하게 저를 위로를 해주시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기운을 내고 다시 잘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네, 이제 한 30분 정도 더 운전해서 가야 되는데 남은 시간 음악 들으면서 가려고요. 음악 들으면서 이렇게 막 노래 부르면서 신나게 텐션 올리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언제 또 볼지 모르지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봐요. Stop recording.